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 농사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의 유형 중 하나인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갔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산재로 진행해서 승인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4가지는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나름대로 압축되는 핵심적인 4가지 정보를 정리한 사항이니 뇌출혈 산재 상황에 처한 경우 체크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업무시간 52시간 미달이라고 산재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 인정 기준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업무시간이 최소한 52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이 넘으면 어느 정도 산재 인정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60시간이 넘어서면 절대적 과로 상태로 판단해서 산재가 쉽게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52시간에 미달된 48시간 그리고 50시간의 경우 단순 계량화된 지표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2시간보다 적은 업무시간의 경우에 산재 신청을 포기할 것인가? 그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이 52시간보다 적은 48시간, 50시간, 때로는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 또는 단기과로에 대한 입증 또는 급성과로에 대한 입증 등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넓혀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 설명은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 속에 확인 가능하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측의 말에 좌우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 측의 반응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경우도 있는 반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해도 어려운 사건이니 포기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근로자나 그 가족분들은 결코 회사 측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재 사건의 성패는 회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근로자의 의지와 그리고 산재 사건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산재 근로자의 기존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산재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 대한 어설픈 지식을 가진 주변 분들의 말에 마음을 졸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뇌출혈 환자가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 때로는 뇌동맥류 파열 또는 모야모야병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체크는 하겠지만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노동부 고시 자료를 통해서 제 주장이 타당한 여부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산재 사건의 성패는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주장사항을 주장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논리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제가 지난 12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13년간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아주 힘들어 보였던 사건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밀고 나가다 보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쉽게 될 것 같은 사건도 집중을 놓치면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도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산재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자칫 빠질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들 중 크게 4가지로 압축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 뇌출혈 산재 사건을 진행하시려는 모든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